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 덕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주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전북을 제3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기금 운용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신뢰회복이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국민연금을 유용한 국정농단 사태를 거론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배제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튼튼히 만들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사장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도 78만 원에 불과해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도시에 본부를 둔 세계 여러 나라의 공적 연금을 거론하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우수 기금 운용 인력 확보를 위해 운용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의 농생명 인프라와 연계해 혁신도시를 금융타운으로 조성하려는 전라북도도 전북 출신 이사장 취임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최선을 기울이는 데 아마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이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전라북도를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데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600조가 넘는 연기금 운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 대학원을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기금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똑같이 운영 인력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사업비 조달 문제가 쟁점입니다. 학생 30명에서 50명 규모로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대략 38억 원. 국회는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이 연기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2억 원의 용역비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근거 법안이 없다 보니 복지부의 반응도 미온적입니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막판에 용역비 정도를 함께 내년 예산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기국회 때 법안과 예산을 동시에 풀지 못하면 내년에 사업 착수가 어려운 만큼 만만치 않은 고비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이전 휴가를 극대화해서 전주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립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완주군이 군의원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뽑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아들 말고도 해당 의원의 제부와 며느리도 완주군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직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일가족 3명이 완주군 공무원이 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아들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완주 군의원은 지난 2010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해당 의원 여동생의 남편, 즉 제부는 완주군 환경미화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이 직접 전 완주 군수에게
제부의 취업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부가 환경미화원에 응시하자 담당 부서에 잘 봐달라며 전화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내가 면접 볼 때 부탁했어요. 환경비 위생과에다가 우리 전항이 거부 원서를 넣었다는데 면접 볼 때도 어떻게 조금 봐줄 수 있으면 봐줘, 그 얘기를 했네요. 해당 의원의 며느리도 현재 완주군의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벌써 7년째입니다. 지금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 관리하는 서비스 관리자로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년 전에는 채용 과정에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아들까지 환경미화원에 뽑혔습니다. 해당 의원이 의원 생활을 시작한 지 겨우 5년 만에 일가족 3명이 잇따라 완주군 공무원이 된 겁니다. 해당 의원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며칠째 취재진과의 만남은 물론 전화 연락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무지성 간단하고 식사하고 좀 조심하려고. 근데 오늘 하루 일정이 아니니까. 주민들은 있는 자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반인들은 어쨌든 모든 것이 들어가기 힘든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다. 그게 있는 자의 횡포 아니에요? 군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일가족을 공무원으로 만든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내 쌀 수출 1호인 군산의 한 미국 처리장이 경영난에 보조금 유용까지 적발되면서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쌀 수출길도 막히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국산쌀 수출 1호 기업으로 잘 알려진 군산의 한 미국 종합 처리장입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고품질의 쌀을 공급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14개 나라에 해마다 5천여 톤의 쌀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쌀 수출의 새 지평을 열었던 이곳 미국 처리장이 설립된 지 10년 만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현대식 시설을 위해 100억 원 넘게 투자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75억 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 9월 한 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10년 현대화 시설 지원비 가운데 20억 원을 유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반납할 처지에 놓이면서 경영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국 처리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당장 쌀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쌀 수출은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 수출은 이제 못 오지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중단했잖아요. 수출 확대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군산 지역 쌀 브랜드 이미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산시는 700헥타르에 이르는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해마다 3,500톤의 쌀을 생산해 대부분 수출해왔습니다. 고품질 쌀을 내세우며 수출길을 개척했던 미국 처리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지역의 쌀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가상화폐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투자자들로부터 38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살 장모 씨 등 6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비트코인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와 전국 60개의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비트코인 투자 사업을 벌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념을 잘 모르는 주부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구매를 대행해주고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다음과 같은 홍보물들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는데요.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900여 명으로부터 387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4억 원 상당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그 대행자를 통한 비트코인 구입 행위는 모두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6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에서는 시와 그림이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감정원 군산지사는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 고창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공시와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이달 말까지 광활루원 춘향관에서 시 광활루원에 깃들다라는 주제로 시화전을 엽니다. 한국문인협회 남원지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이번 시화전에는 오작교 사랑과 요천 다슬기탕, 사랑의 남원 등 24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꼭 한번 들리는 광활루에 오셔서 남원에 대한 정취를 한껏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실군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비와 도비를 잇따라 확보한 임실군은 지상 3층 680여 평 규모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기로 하고 내년 3월 첫 삽을 떠 2019년 상반기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공공비축 미국 매입을 위해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농과 65세 이상 부녀농의 공공비축 미국 운송을 돕는 도우미는 직접 농가에 찾아가 쌀을 창고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연구원장 선임안이 부결돼 후보자에 대한 재공모가 추진됩니다. 전북연구원 이사회는 어제 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3명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선임안을 부결하고 전라도에 원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라도는 전북연구원장 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만간 후보자를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지역신문 정치부장이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정 언론과 패밀리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북민언론은 또 이 정치부장의 소속사가 지난 대선 당시 특정 정당에 편향된 제목을 다는 등 선거보도 일부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사자 스스로 평가위원직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자평가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 군수 10명과 지방의원 126명을 평가해서 공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전주시 선호송동의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 폐자원을 활용하는 업사이클 센터가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선미촌에서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업사이클 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업사이클 센터는 유리병, 가구, 옷 등을 활용해서 재활용 가방이나 소품 등을 만들게 됩니다. 도내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학생 7명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행정직렬 5명, 보건과 임업직렬 각각 1명씩으로 내년 4월까지 수습직원으로 일한 뒤 9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선발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과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들 명의로 사들인 땅에 소방도로를 내 땅값을 올리려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정읍시의회 A 의원과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시 상동에 아들 명의로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 형지를 변경한 혐의를, 정읍시 공무원 4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8살 신모군을 구속하고 19살 김모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완주와 충남 당진 일대를 돌며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집을 나와 살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9도 등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지만 낮에는 오늘처럼 평년과 같은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오후부터 밤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